소켓 통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일단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네트워크 소켓 통신이기 때문에 소켓이라고 창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자바 클래스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패키지 이름은 네트워크라고 지정을 해놓고 만들고, 그 다음에 자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클라이언트와 서버 클래스를 두 개를 만들어줍니다. 이 클라이언트와 서버 클래스의 각각의 메인 함수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소켓 통신을 시작을 할 건데, 우선 서버부터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는 우리가 예외 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try catch 문을 활용해서 exception e 해서 print stack 이라고 예외 처리를 해주고요. 여기서는 서버이기 때문에 서버 종료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구를 클라이언트에게도 똑같이 적용을 해서 클라이언트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우선 서버에서 try 문 안에 서버 소켓을 열어야 하는데, 서버 소켓을 여는 함수는 서버 소켓, ss는 new server socket 해서 여기 괄호 안에는 내가 포트 번호를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7000번의 포트 번호로 가정을 하고 해봅시다. 서버 소켓을 열었다면 우리는 이제 서버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화면에 출력해 주도록 합니다. 이후에 서버가 열리게 되고 클라이언트가 이 서버에 접속을 하는 것을 계속 기다려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반복으로 서버에 접속하는 상황을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소켓 sc는 new socket 소켓 객체를 내가 이 서버 소켓을 만든 거에 대해서 accept 함수를 통해서 내가 클라이언트가 들어왔다는 것을 sc라는 객체 안에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input stream으로 is는 sc.get input stream 이라고 해서 우리는 지금 처음에 원하는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단순히 메시지 하나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가 종료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를 서버가 받을 수 있도록 요 입력 관련된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인풋 스트림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버퍼에다가 이것을 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버퍼 리더 br은 new 버퍼 리더 라고 해서 여기 버퍼 리더 해서 여기 안에는 이 input stream is라는 이 객체를 통해서 이 버퍼에다 담을 거기 때문에 new input stream reader is 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버퍼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buffered reader 이렇게입니다. 그 다음에 요 두 줄을 활용했다면 지금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버퍼 안에 담겨있게 되는데요. 이거를 서버 화면에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므로 버퍼 리더 br에다가 read line 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보내는 이 메시지 세 줄을 통해서 메시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서버에 코드가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로 넘어가서 해볼게요. 클라이언트는 일단 소켓을 하나 만들어서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역할을 여기 트라이 안에 적어줘야 하는데, 그렇다면 소켓을 하나 열어줍니다. new 소켓 해서
내 자신의 서버가 지금 내 컴퓨터 자체에 열려 있기 때문에 무조건 127.0.0.1 하고 서버에서 포트 번호가 7000번으로 열렸기 때문에 7000번으로 동일하게 적어주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소켓을 적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그다음에 이 소켓을 만들었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output stream OS는 output stream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건데 output stream OS는 SC 이 소켓에 대해서 get output stream으로 내가 이 소켓 자체를 이제 보낼 건데 print writer를 이용해서 BW는 new print writer라고 해서 OS가 true라고 적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PW print writer, 이 PW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기 때문에 PW print ln에 내가 보낼 메시지라고 입력을 해주게 되면 요 문장이 서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송하는 문장이 되겠고 서버에서는 서버 소켓을 열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소켓을 받아서 인풋 스트림으로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거를 실행시키면 우선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버 실행을 시키면 처음에 서버 스타트라고 해서 서버가 열리게 되고 while true 안에 있는 요 반복문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것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만약에 접속을 하면 클라이언트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제 종료가 되고 소켓이 열리고 아웃풋 스트림으로 서버한테 메시지라는 걸 보내면 여기에 메시지라고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해보면 클라이언트가 다시 종료가 되고 서버에 또 메시지라고 뜨는 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은 버전 1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버전 1번은 클라이언트가 단순히 서버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버전 2번을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클라이언트는 한번 보내고 무조건 종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전 2번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로부터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우리가 서버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응답 메시지를 받고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종료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고 클라이언트가 죽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다면,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메시지를 보낸 다음에 서버에서 메시지를 다시 받고 난 다음에 종료가 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버전 2번입니다. 여기서부터 버전 2번인데 클라이언트가 지금 보내는 거는 이제 아웃풋 스트림으로 가능한데 받는 거를 이제 적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 트라이 문에다가 인풋 스트림 문장을 복사를 해서 이제 적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버에 있는 인풋 스트림 요 문장 3개를 복사를 해서 클라이언트한테 붙여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서버도 마찬가지로 서버는 내가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로 메시지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아웃풋 스트림 명령어가 필요한데 이 문장을 복사해서
문장을 복사해서 서버에 붙여 놓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지금 서버에서는 지금 메시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메시지가 br.readline에 담겨 있는데 이 메시지를 그대로 똑같이 클라이언트한테 보내주도록 만들어 봅시다. 그러려면 스트링 객체가 필요한데 스트링 객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 br.readline을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str은 br.readline 이라고 저장을 해놓고 이 str에 내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이제 메시지가 담겨 있겠죠. 그러면 여기 문장을 str로 바꿔주면 되고 여기도 str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버가 똑같이 이제 보내는 걸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장을 바꿔주도록 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는 지금 무조건 메시지라는 것을 전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서버가 보내는 메시지를 읽어서 출력하도록 하는 지금 코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해보면 내가 키보드로 입력하는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내도록 수정하고 싶으면 우리가 스캐너라는 객체를 이용해서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스캔은 new 스캐너 해서 system.in 이라고 해서 이 스캔 여기 부분을 scan.next 라고 치면은 내가 키보드로 입력받은 것을 서버로 넘겨주게 되고 그 서버에서 str로 입력받으면 그것을 화면에 출력하고 다시 클라이언트로 똑같이 보내주는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인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다시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버전이 두 번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실행시켜보면 서버를 우선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서버 스타트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실행을 하면 클라이언트가 여기에 이제 입력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 내가 hi라고 입력을 하면은 이 hi라는 문장이 아웃풋 스트림을 이용해서 scan next print ln 해서 서버로 넘어가게 되고 서버는 str 문자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면에 이 문장이 실행되면서 hi라고 뜨게 되고 아웃풋 스트림으로 다시 클라이언트한테 이 str 값을 보내주면 클라이언트한테 서버 hi라고 뜨게 되는 것이 버전 2번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전 2번 프로그램 했고요. 그 다음에 버전 3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3번 프로그램은 무엇을 만들 거냐 하면은 이 지금 현재 과정에서 보면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한테 하나 보내고 다시 클라이언트가 종료가 되는데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서버한테 보내게 되고 또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서 메시지를 동시에 이렇게 받게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종료가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계속 이제 메시지 보내고 받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버전 3번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과 받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레드라는 개념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에 이제 보내고 받는 과정을 스레드로 두 개로 나눠서 이제 만들어 볼 건데 그러려면 일단 클래스를 두 개를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걸 할 거냐면 input 클래스와 output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여기로 이제 나눠서 동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클래스와 output 클래스는 둘 다 스레드이기 때문에 둘 다 스레드를 참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안에 우리는 이제 소켓을 만들어 볼 건데 일단 우리가 인풋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내가 소켓 함수를 받을 수 있는 소켓 객체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소켓 객체를 하나
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내가 입력받은 이 소켓 객체가 SC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스레드는 run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동작을 하기 때문에 run 함수를 돌려줍니다. 여기 안에 이제 예외 처리에 필요한 try catch문을 작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print stack trace 라고 해서 여기 예외 처리에 대한 문구를 적어주고 여기는 이제 인풋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문장을 알려주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아웃풋에서도 이 명령어를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고, 지금 여기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이 되겠죠? 이렇게 가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웃풋 종료라고 적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에 있었던 얘네 아웃풋과 인풋을 스레드로 돌려줄 거기 때문에 우선 여기 밑에 있던 이 인풋 세 줄을 인풋 클래스 여기로 옮겨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잘라내어서 트라이 안에 여기다가 붙여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살펴봤을 때 실제로 이 세 문장 중에서 요 br.readline 해서 println 한 이 문장 자체를 계속 반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을 무한반복 시켜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input 클래스 객체가 input 클래스가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있었던 이 output stream 요 관련 요 네 문장을 output stream 여기 안으로 넘겨줄 건데 지금 이 스캔 스캔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여기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private 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세 문장이 되는데 이 세 문장 중에서 마찬가지로 인풋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계속 반복을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을 while true로 무한 반복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봤을 때 인풋 객체에서는 내가 입력을 받아서 화면에 이제 println으로 이제 출력하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할 수 있게 하고, 아웃풋에서는 이제 밖으로 서버로 이제 보내고 난 다음 보내는 요 pw.println 요 과정을 내가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있던 클라이언트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이 인풋과 아웃풋을 둘 다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스레드를 실행시켜주는 건 객체를 우선 만들어야 하겠죠. 그래서 output om은 new output 해서 서버 소켓 요 소켓을 넘겨주도록 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input도 new input sc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 om 객체를 시작을 시켜야겠죠. om.start 그 다음에 im.start 라고 해주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이 스레드로 동시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실행시켜 보면 일단 서버를 먼저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버가 스타트 되었고요. 클라이언트를 돌리면 이렇게 실행이 되는데 hi 라고 입력했을 때 서버로부터 응답이 오고요. 또 wow 라고 입력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서버에서 지금 소켓이 계속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밖으로 조금 빼주도록 할게요. 밖으로 빼서 실행을 다시 시켜보면 다시 서버 스타트가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클라이언트 실행이 되는데 hi 라고 입력하면 서버에서 hi가 오고 wow 라고 오고, 그 다음에 hello 이렇게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복할 수 있도록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버전 3 버전의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메시지를 주고 다시 메시지를 받는 요 과정을 무한 반복할 수 있는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버전 4번을 해볼 건데요. 버전 4번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받는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반복할 수 있도록 했는데 버전 4번은 클라이언트가 서버랑 동시에 1대1 채팅처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에서 지금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이 스레드로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서버에서도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바꿔주면 되는데요. 지금 클라이언트에서는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이 동시에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요거를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서버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므로 서버 코드를 봤을 때 이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이 while문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을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있었던 과정처럼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과 인풋 스트림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바꿔주면은 1대1 채팅이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버전 4번이 완료가 되는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서버가 시작되었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하이라고 보내면 서버한테 하이가 뜨고요. 와우라고 보내면 클라이언트한테 와우가 뜨는 이렇게 1대1 채팅이 완료되었습니다. first라고 뜨면은 first, second라고 치면은 클라이언트 second 이렇게 뜨는 게 이제 버전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마지막 버전 5번을 할 건데 얘는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얘랑 메시지 서버를 통해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 요거 프로그램은 우리가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버를 봤을 때 여기 지금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면 되는데 서버에서 이제 조금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수정해줘야 되는데 지금 서버 입장에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이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또 다른 객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도 extend thread를 마찬가지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서버에서 우리가 한 개 더 추가해 줄 건데 try catch finally라는 문구를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finally는 우리가 try 문에서 일어난 이제 문장을 실행하다가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 문을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트라이에서 발생한 예외 처리와 관계없이 파이널리 부분에는 무조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실행을 보장하는 코드를 여기다 작성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소켓 자체를 닫을 수 있는 캐치 닫을 수 있는 이제 문장을 하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 exception E 해서 try에서 ss.close 라고 하면은 이 서버 소켓 얘 자체를 우리가 종료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서버 소켓을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이 서버 소켓 얘를 밖으로 객체 생성하는 걸 밖으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트라이문 밖으로 해서 객체를 하나 만들어주고 이 SS를 소켓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쓰지 않고 요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것을 활용해서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것을 ct는 new 클라이언트 스레드 SC 객체를 이제 소켓을 입력받은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받은 이 객체 자체를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자바 클래스로 이제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t 스타트를 시켜서 스레드를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서버가 접속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 클라이언트의 주소, IP 주소를 보여줄 수 있는 문장 하나 추가해보자 합니다. 그랬을 때 서버 스타트 하고요. 요 소켓을 이제 받아들이는 이 과정 자체를 무한 반복해야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한 반복시켜 주도록 합니다. 요 문장 자체를 이렇게. 그러면 소켓을 받고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것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줄 건데 클라이언트 접속이라고 해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어떤 주소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소켓에 대한 get inet address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한 주소를 함께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소를 보여주고 그 클라이언트가 접속했다는 걸 서버에게 알려준 다음에 클라이언트 스레드를 돌리면 서버가 완료가 됩니다. 여기 지금 빨간 줄 뜨는 거는 클라이언트 스레드 자바 클래스에 지금 아무것도 안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서 이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라이빗 소켓을 하나 만들어 줍니다. 소켓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지금 생성자 하나가 필요한데요. 생성자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사실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를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컬렉션을 활용해서 클라이언트 리스트 자체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여기 문장은 private static list 해서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이 클래스 자체를 리스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클라이언트 리스트라고 부를 거고요. 클라이언트 리스트라고 부를 거고 얘는 컬렉션 synchronized list 해서 new array list 해서 클라이언트 스레드라는 함수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임포트를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클라이언트 스레드 리스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켓 하나 만들어줬고요. 우리가 스캐너 객체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생성자 안에서 우리가 이 생성자가 이제 실행이 된다는 건 클라이언트 객체가 하나 받아들여졌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만든 클라이언트 리스트에다가 이 자체를 이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추가를 해준 다음에 예외 처리를 해줄 건데 여기는 IO exception 해서 .print 이 하고 print stack trace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라이 문에서 우리는 여기 지금 현재 클라이언트에 있었던 이 아웃풋 스트림, 인풋 스트림을 동일하게 이제 해줄 건데 아웃풋 스트림에 있었던 요 문장을 우리가 클라이언트 스레드에게도 이제 적용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복사를 해서 트라이 문으로 이제 가져오면 아웃풋 스트림 요 객체를 생성하는 것 밖으로 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웃풋 스트림 OS는 널 만들어주고 여기는 OS는 sc.getOutputStream 그 다음에 print writer pw 얘도 마찬가지로 밖으로 선언을 해주고 여기 안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도록 pw 실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던 이 PWE는 요 계속 반복하던 얘는 이제 새로운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서 해줄 건데 밑에다가 복사해 놓고요. 여기다가 public void send message라고 해서 메시지라고 해서 이 문장을 이제 여기 안으로 집어넣어서 실행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캔이네요. 스캔. 이렇게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생성자와 샌드 메시지가 작성이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얘가 스레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이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void run 함수를 통해서 적어줄 건데 마찬가지로 try catch 문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여기 안에서는 캐치 문에서는 마찬가지로 exception e 라고 작성해주고 cout 해서 연결 종료하고 e.print 스택 해놓고 클라이언트 리스트 아까 만든 클라이언트 리스트에서 이거 자체를 제거해주는 문장까지 작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웃풋 스트림은 완료가 되었는데 이 입력받는 인풋 스트림은 항상 스레드로 반복이 돼서 동작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이제 다른 클라이언트가 자신한테 오는 메시지를 항상 받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인풋 스트림에 있던 요 문장을 복사를 해서 서버에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있죠? 클라이언트 스레드 여기 안에 있는 문장으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인풋 스트림 버퍼 리더까지는 괜찮은데 지금 while true로 여기 안에 문장을 조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문장은 여기 안에 문장을 이제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가 이제 입력해주는 것들을 한 번에 이제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 br.readline 얘를 메시지를 스트링 객체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br 메시지라고 만들어 볼게요. 요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줄 건데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클라이언트 리스트 클라이언트 스레드 CTMP라고 합시다. 클라이언트 리스트.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요? C로 해볼까요? 클라이언트 리스트. 그러면 요게 무슨 말이냐면 클라이언트 리스트에 있는 L을 이제 C로서 반복을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리스트를 하나씩 다 참조하면서 본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C를 활용해서 send message 라고 해서 BRM 메시지라고 이제 적어주면 내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에서 이제 입력받은 클라이언트에서 입력받은 메시지를 모든 다른 클라이언트한테 이제 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문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클라이언트 스레드 이제 메소드가 완성되었고요. 서버로 이제 돌아가면 여기 왜 빨간 줄이 여기 빨간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버전 5번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서버에서 실행을 해보면 서버 스타트가 되고 클라이언트에서 만약에 접속을 하면 지금 현재는 127.0.0.1이라는 내 주소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127.0.0.1 클라이언트가 접속되었다고 뜨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하이라고 입력을 하면 서버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에 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컴퓨터에서 지금 IP 주소로 접속하는 클라이언트가 하나밖에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말고 우리가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볼까요? 클라이언트 그래서 우리가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와이파이 설정이 들어가서
쌤의 지금 IP 주소를 확인해 보면 10.80.163.113이라는 IP 주소가 뜨는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10.80.163.113이라는 IP 주소와 그 다음에 7000번 포트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7000번 포트라고 해서 접속을 해보면 클라이언트 리스트네요. 그 다음에 여기 클라이언트를 실행시키면 클라이언트 스레드 여기서인데 클라이언트 리스트 여기 잘못됐네. 이렇게 실행이 리스트 이렇게 되는데 얘를 다시 실행시키면 클라이언트 커넥트라고 뜨게 되고 여기서 와우라고 치면은 여기서 이제 10.80.163.113 클라이언트가 접속이 완료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이 한 서버에서 이게 클라이언트가 이제 한 서버에 이제 접속을 해서 1대 다수의 클라이언트가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다중 채팅 프로그램이고요. 버전 4는 1대1 채팅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켓 통신이 완료되었습니다. 끝!